네, 9월 27일 이번 달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네. 거래에도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달달한 오후장 레시피를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워낙 연휴가 길다 보니까 언제부터 출근을 하는지 앞서 그렇죠. 우리 김태호 매니저님께서도 살짝 네. 까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또 장이 열리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오늘장, 오후장 레시피를 잘 세워봐야 될 텐데 오늘 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9월은 그냥 뭐 한편의 막장 드라마였다. 빨리 그냥 종영을 하고 네. 10월 드라마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9월의 마지막 영업일인데 그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에 이제 제동은 조금 걸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에 대한 이제 시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10월 달에는 뭐 아까 앞서 이제 우리 생큐 매니저분들도 계속 얘기하다시피 뭐 9월보다는 좋아지겠거니 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은 좀 살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월 시장을 이제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뭐 너무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10월 시장을 이제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시장에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오늘도 좀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떤 것들을 위주로 이제 10월 시장을 이제 준비하시면 될지를 잘 좀 파악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딱 점심 먹고 차 한잔 하면서 약간 나른한 시간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잠을 저희가 확 한번 깨워드리도록 할게요.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장 키워드 통해서 조금 오후장 레시피의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장 뭔가 좀 그냥 지지부진해서 네. 키워드가 어떻게 요약됐을지 좀 궁금해요.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키워드 풀어드리면서 네. 시장의 이제 특징적인 이슈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낙폭과대라는 이제 키워드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미국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오늘 나스닥 지수가 또 1%가 훌쩍 넘게 맞아요.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코스닥은 지금 0.4% 정도 오히려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물론 오전장 내내 장중에 이제 출렁거림이 상당히 조금 심했는데 그런 이제 매물 저항을 딛고 주가가 이제 상승세로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고 코스피 지수도 오늘 한 0.3% 정도 이제 빠지고 있는 거니까 주가가 최근에 너무 좀 과도하게 하락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만회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작은 호재만 나와도 주가가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청자분들께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주식을 팔아봤자 별로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고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시점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하고 너무 좀 거꾸로 움직이는 성향이 좀 강한 종목들이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지수가 반등 좀 들어올 때 여러분들 이제 계좌 손실을 회복하는 전략을 빠르게 좀 구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키워드 또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는 이제 매크로 이슈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셧다운과 이제 PC 이번 주 후반에 PC 가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될 거라서 이 PC 가격 지표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한 근원 PC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조금은 둔화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이제 우려가 부각이 됐죠. 그러면 이제 연준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이제 우려가 시장이 이제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고금리 장기화 관련된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발표되는 PC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셧다운 우려 이제 제가 계속 이거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새삼스럽지 않아요. 뭐 매년 셧다운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12월만 되면은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 통과 못 시켰다고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했다 뭐 이런 얘기 맨날 네네.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예산을 영원히 못 쓰는 것도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거. 미국도 지금 임시 예산안에 대한 이제 합의가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민주당 상원에서는 6주짜리 이제 임시 예산안을 이제 공개를 좀 했는데 요것 또한 공화당에서 지금 수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주가 안 되면 이제 4주가 안 되면 2주 계속 쪼개서라도 어쨌든 파행을 이제 막기 위한 이제 임시 방편들이 이제 준비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추석 연휴다. 미국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든 말든 일단 신경 끄시고 추석 연휴 편하게 보내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좀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당히 좀 언짢은 내용이에요, 이거. 시티그룹. 시티그룹 얘기인데요. 이 시티그룹이
느닷없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리포트를 써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건 스탠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이었나요? 혹독한 겨울이 온다 그랬다가 겨울이 생각보다 짧았다. 뭐 요따구 맞아요. 리포트를 막 쓰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시티그룹도 마찬가지. 사실 시티그룹이 뭐 반도체 업황 전망을 잘하는 증권사도 아니고 오늘 시티그룹에서 유진테크하고 테스 목표 주가 하향을 했어요. 목표 주가 하향한 이유가 조목조목 이제 리포트를 읽어보면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디램 업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감산의 영향 때문에 이제 드디어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디램 가격이 이제 4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티그룹은 내년도에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을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비 투자가 줄어들 거다라는 논리로 이제 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는 참 얼토당토 안 한 얘기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증산을 위한 증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HBM3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예 이제 고려를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기존의 메모리 시장에서 현재는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만 네. 향후에는 이 HBM이 거의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HBM 쪽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HBM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데 LPCVD 증착 장비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유진테크 주가가 지금 오늘 매도 리포트 나왔다 그래가지고 막 15% 급락하고 테스도 10% 급락하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지금 리포트 때문에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네.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면 주가는 바로 이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혹시나 유진테크나 뭐 테스 같은 이런 증착 장비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좀 홀딩 하시면서 주가 회복을 좀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IT 업황이 조금 이제 오전에 좀 부진하다가 점심시간 이후에 보니까 ISC라든지 뭐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HBM3 관련된 수혜주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티그룹의 매도 리포트는 너무 이제 업황을 좀 편협하게 본 결과에 좀 불과하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다음 주가 되면 또 우리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다시 또 가격이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장을 한번 요약해 봤고요. 또 오늘 혹시나 네포트 안에 반도체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를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자라고 조금 약간의 걱정을 덜어주시는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5호장 레시피를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 네. 오늘 5호장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10월 딱 첫 거래 문 열면 그동안 뭐 글로벌 이슈들을 다 소화해내는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오늘은 어떤 5호장 대비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네,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휴 이후에 시장이 이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지 사실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쵸.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근의 시장 흐름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기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는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이제 줍줍의 기회. 사실 제가 앞에다가 바이오라고 콕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이오 외에도 지금 시장이 흔들리면서 빠진 종목들이 너무 많기 너무 때문에 알짜배기 종목들을 줍줍할 수 있는 정말 좀 좋은 기회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온갖 악재들이 지금 다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FOMC 끝나고 나서 고금리 상황 지속된다 그러고 오늘 뭐 JP모건의 이제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7%까지 올려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온갖 뭐 PF 부채와 관련된 이제 문제들 온갖 악재들이 지금 다 나오다 보니까 와, 악재가 이렇게 많으니까 시장이 더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악재들이 이제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시작되고 나면 악재는 이미 다 나왔으니까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후자에 좀 무게를 좀 두고 10월 달은 이제 9월 달에 안 좋았던 악재를 모두 다 털어냈기 때문에 10월 달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기업들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 요걸 이제 한 줄 레시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 종목을 좀 저점에서 매수해보자라는 오늘 5장 레시피를 세워주셨는데 지금 유튜브 매일경제TV
채팅창에 파란 하늘님이 진짜 사고 싶은데 뭘 사야 할지요라고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2가지 픽해 오셨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9월 18일에 편입했던 한올 바이오파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살짝 박수? 상한가 세게 쳐도 돼요. 섰거든요. 오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괜찮아요. 이제 좋아질 거니까요. 네, 맞아요.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봐야 되고 수익을 챙길까요? 아니면 더 가져가 볼까요? 제약바이오 기업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조 단위가 넘어가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점상한가 가는 걸 우리가 지금 다 봤어요. 제가 9월 18일 날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실제로 제가 어저께도 이제 고엔스타 프로그램 출연을 해가지고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이제 유망한 종목 한올바이오파마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 제가 생방송 중에 오늘 내일 중에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어저께 저녁에 이뮤노반트가 임상 1상 IMVT 140이 임상 1상인들 결과를 공개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 임상 1상 결과가 상당히 좀 좋았어요. 실제로 그 바토클리맙의 부작용을 다 극복을 하면서도 거의 비슷한 효능이 이제 입증이 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항체 FCNE 치료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시장에 대한 어떤 희소성이라든지 그리고 상업화에 대한 이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좀 해봤을 때 이뮤노반트 주가가 오늘 미국 증시에서 무려 97%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다 보니까 오늘 한올바이오파마가 그 기대감을 그대로 이제 받으면서 그냥 뭐 거래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지금 점상한가 들어가 버렸거든요. 지금 호가창에 보면 상한가 잔량이 거의 한 200만 주 가까이 지금 되기 때문에 200만 주 정도 잔량이라면 이게 연휴가 끝나고 나면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 3만 7, 8천 원 정도 오늘 리포트 나온 것들을 보면 막 4만 9천 원, 4만 5천 원 막 목표가 제시도 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다음 주 연휴 끝나고 재개장하고 난 이후에 한 3만 6, 7천 원 정도의 이제 목표가를 2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3만 2천 원 1차 목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3만 2,650원까지 딱 올라왔으니까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한번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점상을 축하드리면서 2차 목표가 3만 6천 원에서 한 3만 8천 원까지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리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어제 편입했던 파마 리서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3%대 약간의 지금 수익권에 있거든요. 이 종목 목표가 14만 원인데 계속 홀딩해 볼까요? 이 종목은 뭐 오늘 아주 화끈하게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만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집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워낙 바닥이잖아요. 이런 종목을 이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줄 레시피로 말씀드렸던 거기에 딱 걸맞는 종목이니까 오늘 뭐 3% 정도 올라왔어도 지금 자리에서도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좀 이쁘게 상승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도 한올 바이오파마 뒤를 이어서 목표가 달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많은 분이 기다리셨던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줍줍의 기회인 종목은 첫 번째 종목 무엇일까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 둘 다 오늘은 두 종목 다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을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보로노이를 현재 가격으로 54,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생쇼에서도 소개가 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로노이는 약물 설계 기술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 AI 이슈 때문에 AI 알고리즘 보로노믹스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로노이는 AI 기술 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 설계하는 기업인가 보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 보로노믹스가 갖고 있는 보로노믹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AI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임상의 기간을 현저하게 좀 단축시킬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4, 5년 정도 좀 걸리는데 이걸 이제 한 1.5년 정도로 이제 단축시킬 수 있고 임상의 기간이 단축되면 비용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보로노이는 단순히 이런 플랫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중요한 게 비소세포성 이제 폐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표적 항암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VRN07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릭사로 이미 기술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미국에서 임상을 열심히 좀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더 주목받고 있는 게 VRN11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타그리소라고 하는 이제 폐암 치료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네네.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의 유전자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는 타그리소는 EGFR 변이에 이제 표적한 항암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타그리소를 처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듣지 않는 환자들의 유전자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 EGFR 중에서도 C797S라고 하는 돌연 변이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 돌연 변이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VRN11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표적 항암제의 일종이고 특히 이 VRN11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유가 보통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는 척추라든지 뇌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보로노이가 약물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BBB 뇌혈관을 이제 뚫어내는 이제 약물 효과가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이 VRN11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장벽을 뚫고 뇌로 이제 전달되는 게 이제 많아서 뇌로 전이된 폐암 환자들한테도 효능이 어느 정도 지금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상당히 좀 강하고 ESMO에서 이제 또 레이저 티닙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할 거잖아요. 그 결과가 상당히 만약에 좋게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보로노이처럼 이렇게 비소세포성 폐암 특히 전이 환자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더욱더 이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이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조차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82,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9월 7일 날 82,300원 최고가 이제 찍고 주가가 고점 대비 지금 40% 흘러내린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번 주 내내 5만 원대 초반에서 가격 지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오늘 양봉 만들면서 반등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제 저점은 어느 정도 잡았고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요 구간을 활용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62,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4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해볼 수 있을 만한 제약 바이오 첫 번째 종목으로 오늘 보로노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장의 흐름 눈여겨보시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의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이제 보로노이 제가 표적 항암제로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고 네. 두 번째 종목은 4,570원 현재가로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워낙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미 친숙하게 좀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왜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랩지노믹스가 사실 이제 루아피라고 하는 이제 사모펀드 이제 피인수가 되고 우여곡절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여차저차 해서 이제 최대주주 경영권을 다 인수를 했고 남아있는 최대주주의 자녀 지분까지 최근에 다 이제 인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경영권 이전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이제 완전히 좀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클리어랩을 이제 직접 인수를 하나 했고 원래 올해 이제 2개 정도 클리어랩을 이제 인수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하나는 이미 이제 인수가 마무리가 됐어요. 최근에 이제 랩지노믹스 USA에 700억 원 정도 추가 출자를 해가지고 인수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올해 하반기 지금 남아있는 한 3개월 안에 새로운 이제 인수 후보 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입지를 하지 않을까. 지금 현금성 자산을 한 1,200억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메자닌이라고 하는 이제 전환 사채라든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사채가 한 400억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난 이후에도 충분한 이제 현금성 자산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인수와 관련된 재무적인 부담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항암제 시장이 워낙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잖아요. 10월 달 되면 이제 유럽의 임상 종양학회 ESMO 이제 시작되고 11월 달에는 미국의 이제 면역 항암 학회가 이제 또 개최가 될 거예요. 연이어는 이제 학회 때문에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치료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텐데 아까 제가 보로노이를 말씀드리면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표적하는 항암제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타그리소 같은 이런 표적 항암제 역시도 EGFR 변이, 우리 몸속의 유전자의 이 EGFR 변이라는 유전자의 변이를 찾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표적 항암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이제 캔서 문션 프로젝트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NGS거든요.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어떤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기고 이상이 생겼는지를 빠르게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암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이제 캔서 문서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보면 그런 과정에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랩지노믹스라든지 지니너스 같은 이런 NGS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랩지노믹스는 미국 현지 진출이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현지 시장에서 가시적인 이제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내년도쯤 되면 2024년쯤 되면 이 인수한 기업의 인수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실제로 랩지노믹스는 주요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19 진단 키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진단 키트를 제외하고 나서도 한 2천억 정도 이제 매출이 달성이 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NGS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랩지노믹스를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 일단 편입을 했고요. 주가 보시면은 이 종목도 역시나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낙폭 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점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300원, 손절 가격은 4,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가족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10월의 첫 거래의 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